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규아입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발일정의 김용현 변호사님과 기업회생 그리고 기업 파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에서는요. 기업회생, 기업 파산 시 채권자를 위해서도 일하나요?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분들은 저번 편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돈 되는 일은 어느 쪽이든 다 한다. 저희들은 편을 안 가립니다. 자, 변호사는 이 죄인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쪽이든 의뢰가 들어오면 한다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요. 기업회생, 기업파산 시 채무자 말고 채권자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나요? 네. 통상 이렇게 채무자 쪽에서 일을 거의 하죠. 저 같은 경우도 한 80~90%는 채무자 쪽이고요. 근데 이 기업회생 파산 쪽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예, 채권자 측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채무자 쪽에서 약간 기업회생 절차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악용하는 것 같다. 예, 이런 느낌이 들을 때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회생 쪽에서는 우리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져 있냐면 통상 지금 현행법상 기업회생 절차가 딱 진행되면 그 관리인이라는 게 선임이 돼요. 관리인, 그러니까 그 회생하는 법인을 관리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관리하는 사람. 거죠. 네, 관리하는 사람인데 통상은 기존 경영자를 관리시켜줘요. 예, 왜 뭐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회생까지 왔는데 저 사람을 또 관리를 시켜주면 이 회사 어떻게 되라는 거냐.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제3자를 시켰었어요. 제3자 그러니까 뭐 변호사 같은 사람이라든지 뭐 은행원 출신 이런 사람들을 관리시켜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저도 변호사지만 저희들이 뭐 건설을 합니까 철강을 합니까 IT를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 놔줬더니 이 사람들은 월급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장도 잘 안 찍어요. 무서워서. 전혀 관리가 안 되니까. 뭐 관리가 다 뭐 회생이라는 것은 회사가 계속 운영해가면서 돈을 마련해서 그 돈 갖고 채권 변제에 사용되는 건데 매출 발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그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 기존 경영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쪽의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실상 있고요. 예, 진짜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약간 이용해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삼는 것은 뭐냐면 관리인을 제3자 관리인을 선임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예, 거기에 완전 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 선임 안 시키고 제3자 관리인을 딱 선임이 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공인 거예요. 그러면 제3자 관리는 그나마 회사가 뭐 좀 매끄럽게 돌아가지는 않을지언정 약간 뭐 부정 같은 거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공부한 바로는 허위 채권자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생을 악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회생 들어가기 전에 허위 채권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 허위 채권.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봤을 때 이 허위 채권자가 있으면 이게 어차피 기존에 있는 이 회사에 있는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는 건데 다른 채권자가 들어가 있으면 자기 배당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위 채권자가 있는 부분을 아는 사람은 그 부분을 빼내야 자기 부분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허위 채권에 의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법원에 주장을 해서 그래서 가급적으로 빼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작업들은 법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법원에서 해야 되지만 법원은 되게 약간 중립적인 기관이라서 말을 안 하면 없는 걸로 지불을 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이 회사에 대해서 속속히 모르니까 채권자들이 그런 주장을 안 하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진짜 진성 채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절차가 진행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주장을 해줘야 돼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예. 이제 예.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대응을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렇다면 법인 파산에서는 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법인 파산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기존의 거래처, 네. 거래처를 이쪽으로 다 돌려놓고 이 법인을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파산 딱 시키는 껍데기로 그런 분들, 만들어서.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악용하는 거죠. 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파산 중간에 뭐 재산적 가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특허 같은 거예요. 아, 특허. 특허라든지 기계 같은 것도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이 기계가 뭐 그냥 그런 기계다 생각이 들지만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비싼 기계일 수도 가치 있고. 있는 기계인지 아는구나. 네,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도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이게 특허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네.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특허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짝 빼돌려 놓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주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채권자 입장에서 그 법인을 파산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오. 반대로. 왜요? 그러니까 그 법인이 사회적으로라든지 하여튼 다른 채권자를 피해를 계속 끼치면서 파산을 안 하면서 계속 그 법인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인이 이 법인은 말 그대로 경제활동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이런 법인 같은 경우 있는데 네. 이런 법인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파산 신청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들이. 예. 제가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 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공장 임대인이에요. 네. 공장 임대인인데 그 회사가 거기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실질적인 파산인 거예요. 거의 네. 운영도 안 하고 네. 운영도 안 하고 실질적인 파산 상태인데 공장을 그럼 저희들이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인한테. 네. 그렇죠. 안 넘겨주는 거예요. 안 넘겨주면서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사 갈 테니까 돈 얼마 줘. 무슨 심보야? 예. 응.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 임대료가 2-3천인 거예요. 한 달 임대료가. 한 달 임대료가 2-3천이니까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달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2-3천이 손해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통상 그 명도 소송, 인도 소송을 걸면 네. 법원에서 한 그 판결 나는데 뭐 최소한 뭐 10개월? 이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월이면 2-3천으로 따져도 2-3억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울며 거저 먹기로 뭐 몇 천이든지 1억이든지 주면서 합의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의뢰인 같은 분은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요. 네, 거기 줄 돈 있으면 변호사한테 줘가지고 네. 이 법인을 파산시키겠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 회사를 파산을 시킨 거죠. 와. 그럼 파산시키면 그 파산 회사에 대한 그 관리 처분 권한이 네. 파산 관제인한테 넘어가거든요. 관제인한테. 네,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은 저희 같은 변호사들하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이미 임대 보증금이 다 공제가 됐으면 나갈 때 됐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순순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굳이 명도 소송을 안 하고 이 법인을 파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명도 소송과 똑같은 효과를 얻어냈고 그만큼 돈도 절약시키고 예, 그런 사례도 있죠. 그러니까 기업 회생이나 파산 과정에서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군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 것을 있다. 채권자 측에서 이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채무자도 하지만 채권자를 함으로써 뭐가 좋냐면 기업회생 파산 좀 전문가로서 네. 채권자 측에서도 계속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이런 것을 법원에 알려주어야 이 도산 절차가 객관성을 확보하니까 그렇죠. 다른 이해관계인이 법원에서 진행하는 회생 파산 절차를 신뢰하고 네. 계속 이게 잘 진행되는 거죠. 이 절차가. 맞아요. 예. 저도 이제 파산 절차가 조금 어떻게 보면 편파적이지 않을까 이런 또 의문을 그럴 가질 수도 수가 있어요. 있겠는데 예.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채권자 측에 대한 어떤 대리를 하면서 파산 절차들이 조금씩 공정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예. 영향이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누군가 감시 안 한다고 생각하면 네.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상한 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일을 사랑합니다. 진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쪽 사랑합니다. 일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라고 예, 해주셨어요. 예. 자, 오늘은 또 변호사님과 이 채권자의 또 입장에서 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실제 사례도 얘기해 주셨고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영상 시청하시고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혹시 이제 댓글은 또 노출이 되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전화로 상담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영상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떠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가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쪽 기업회생이나 파산 쪽에 네. 영상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좀 용기도 내고 네.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도산 절차를 좀 알게 되고 도산 절차에 대한 또 신뢰도 있고 네. 도산 절차를 거치는 사람이 약간 좀 뭐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도산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도산 절차로 인해서 재기할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희망을 가진 절차가 됐으면 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법무법인 발일정의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